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 SCTL 수업 사례 컨텐츠 PBL 수업 사례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제 수업 발표 사례의 제목은요, 창의적인 문화교류 수업 만들기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부제로는 한국인과 외국인 학생이 함께 기여하는 지역사회, 이런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를 맡은 저는 다문화 교육학과에서 가르치고 공부하는 또 오영섭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업을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수업을 운영을 실제로 어떻게 해왔는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업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을 가지고 오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 이제 다문화 사회라는 얘기는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 수업이 설계된 전반적인 이제 국내 전반에 관련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 기반으로 한 이주민이 1,000만 명 시대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어떻게 1,000만 명인지 좀 궁금하시죠? 한국의 2024년도에 체류하고 있는 어, 외국인들이 260만 정도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숫자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숫자를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만 260만 명. 뿐만 아니라 이제 이분들은 들어온 사람들이지만 한국에서 나간 사람들까지 하면 재외동포라고 하죠. 재외동포가 한 708만 명? 2023년 통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00만 명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온 사람보다 나간 사람이 더 많죠. 예, 그만큼 한국은 어, 네, 문화 다양성 사회로 진입했고 이제 점점 그 사회의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잠깐 주춤하긴 했지만 체류하는 외국인들도 점점 늘어나고 재외동포들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랑 그 속도는 이제 앞으로 이런 추세를 유지할 텐데 오늘의 초점은 외국인 유학생에 관련된 이야기죠. 예, 외국인 유학생에 관련된 얘기인데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작년에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10년 전에 10만 명이 안 됐거든요. 근데 1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20만 명이 되는 시대다. 국내 전체적으로. 그리고 오늘 잠깐 기사를 보니까 한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20% 되는 학교가 12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유학생이 그 비중이 10%도 아니고 20%가 되는 학교가 국내에 12개가 됐습니다. 10년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한 곳도 없었습니다. 20% 되는 학교가. 그만큼 대학 내부적인 전체적인 어떤 변화도 이렇게 계속될 거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배경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상과 같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볼까요? 인천. 그리고 인하대학교가 있는 미추홀구를 보면 인천이라는 곳도 아주 주목할 만한 이런 환경입니다. 예, 인천시의 대표적인 표요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Always 인천. 예,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아시다시피 100여 년 전에는 비행기가 없었을 때는 항구를 통해서 제물포항 통해서 이곳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122년 전에 출항을 해서 하와이 첫 발을 내린 게 바로 인천이죠. 여기가 바로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예, 국제적인 어떤 세계적인 국제공항인 인천공항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아까 260만 명의 체류 외국인도 거의 대부분 인천공항을 통해서 왔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의 곳곳에 여기 인하대학교뿐만 아니라 인천의 곳곳이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아까 말했죠. 들어온 디아스포라가 있고 나간 디아스포라가 있다고 그랬죠. 곳곳에 이런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 외국인들이 모여 살고 밀집된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잘 아는 뭐 차이나타운, 중국의 차이나타운, 중국 화교들이 있는 곳이죠. 또 곳곳에 공단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뭐 남동공단, 주한공단, 부평공단. 여러분들 부평에 가면 부평구 일대 미얀마 식당들이나 미얀마 간판들이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왠지 아시나요? 예, 미얀마인들이 민주화 항쟁을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연수구의 한방마을, 인하대학교에서 가까운 연수구, 한방마을만 가도 고려인들이 한 8천 명 정도가 거기. 그러니까 고려인들은 재외동포죠. 160년 전부터 해외, 특히 중앙아시아, 러시아에 가 있던 그 재외동포들이 일부 여기 와서 터를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에 제가 다 언급하지 않더라도 정말 많은 이런 뭐 재외동포뿐만 아니라 체류 외국인들이 모여 살고 있고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인하대학교에서 가까운 아파트인데 거기에 10%가 중국인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 간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다양한 상황들이 연출이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인천시 전반적인 분위기이고 배경인 거죠. 미추홀구도 마찬가지고요. 예, 인천시의 외국인들 아까 그 한국 전반적으로는 260만 명을 했는데 인천시는 16만 명 정도가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통계를 보면 그러니까 인천시 인구의 5.3%예요. 좀 비슷합니다. 예, 그 대한민국 전체의 한 6% 정도, 5% 6% 정도가 체류 외국인이 있다고 보는데 인천도 인천시에 한 5% 정도가 있고요. 미추홀구는 어떠냐면 2만 2천여 명이 있다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 5.4%. 예, 미추홀구 전체의 5.4%.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인하대학교가 터잡고 있는 미추홀구에도 꽤 많은 외국인들이 사실은 있는 것이죠. 어,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제 우리 미추홀구에 있는 인하대학교 상황 외에도 조금 이제 확대 지역사회를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미추홀구 인천 전체의 어떤 이런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 전체에 있는 이주 배경 학생들, 소위 말하는 뭐 다문화 학생들, 초중고등학교는 얼마나 있을까요? 예, 13,773명. 인천에 있는 재학생 규모의 4.5% 정도가 있고요. 인천에 있는 한 500여 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다문화 배경 학생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 학교가 97.6%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는 이주 배경 학생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이제 한방마을 얘기했죠. 한방마을에는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주 배경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어떤 데는 이제 몰려 있고 어떤 데는 이제 분산되어 있고 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고요. 미추홀구만 보면 미추홀구에 있는 재학 중인 공교육, 초중고등학교 공교육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1,596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우리 인하대학교가 둘러싼 미추홀구, 인천시가 사실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앞으로 더 많이 한국 문화가 아닌 한국에서 자라지 않은, 한국에서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해, 그들의 문화, 어떤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지역 사회에 어떤 이런 전반적인 이런 것들을 이제 말을 드린다면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인하대학교를 한번 볼까요? 인하대학교는 정말 다문화적인 환경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 일단은 인하대학교 배경 자체가 여러분들 되게 다문화적인 어떤 배경을 갖고 있죠. 예, 미국의
처음으로 하와이에 개척하러 자리를 잡으신 어떻게 1세대 이주민들이 50년 만에 이민 기념 사업으로 설립된 학교입니다. 예. 얼마 전에 광복절이었는데 광복절 특집으로 KBS에서 인하대학교가 하와이 이주민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거에 대해 특집 그 다큐멘터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볼만한데 거기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네, 그만큼 인하대학교 자체가 이주민의 정신, 이주민의 어떤 개척 스피릿, 또 이주민의 헌신 이런 것을 빼놓고는 그러니까 재외동포죠. 우리의 재외동포 그분들의 헌신들을 빼놓고는 설명되지 않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근본 정신이 다른 거죠. 태생이 사실은 그런 태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잃지를 않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 나오는 그 창학 정신이란 것. 실제로 이제 상황을 보면 지금 2024년도 통계를 보면 한 2천여 명 정도가 인하대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이 통계가 아주 잘 나와 있는데 보면 전체는 2,205명인데요. 그러니까 재적 학생 2만 8천여 명이 한 7.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국제화된 구성으로 보면 국제화된 학교인 거죠. 예. 학부에는 1,912명, 대학원은 293명 정도가 있다고 통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학부에는 학부 과정으로 예. 1,129명, 연수생, 뭐 어학연수, 교환학생, 방문 연수해서 783명, 그리고 교육과정, 공동과정으로 61명. 예. 아제르바이잔 박부공대랑 이 얘기를 일단 또 할 텐데 해서 학부에만 1912명, 대학원에는 290여 명, 해서 2200명입니다. 굉장히 국제화된 학교예요. 제가 그랬죠. 7.8%를 넘긴 학교입니다. 우리 전체 학생들을 봤을 때. 예. 그런 면에서 인하대학교의 어떤 배경을 이해하고 이제 앞으로 교수법, 또 학생들의 학습법, 교수님들의 교수법, 학생들의 학습법을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 이런 이슈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들도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할 거고, 외국인이 계속 있고, 비율이 많아지는데,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한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과 어떻게 하모니를 이룰지, 어떻게 이들한테 한국어가 낯선 학생들과 어떻게 이제 이런 학사 공지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의 고민이고, 또 이제 교수님들의 고민이고, 또 학생들의 고민과 일 겁니다. 그러나 고민뿐만 아니라, 이런 국제화된 환경은, 그런 다양성은 장점이 있습니다. 네. 창의적인 것과 연결이 돼 있고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만 있는 학교가 아니라 다양한 배경에 있는, 다양한 국적과 있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 나오는 창의성과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고 교수법을 생각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제가 이 배경을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자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인하대학교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건지, 예. 국적을 제가 이제 보니까 59개국에 있더라고요. 학부 기준으로 보니까. 대학원은 좀 소수가 적으니까 국적인데 학부 기준으로 보니까 59개국에서 인하대학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학부 기준으로 30명 이상 되는 그런 국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체 규모의 한 76% 정도 되더라고요. 가장 많은 학교가 어딜까요? 나라가 어딜까요? 예. 여러분들 중국이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학생들이 보통은 제일 많아요. 근데 인하대학교에는 의외로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제일 많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IUT죠. 이나 유니버시티 타시켄트. 우리 인하대학교가 세운 우즈벡 타시켄트에서 세운 학생들이 오잖아요. 그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이 중국보다 앞설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350여 명, 미얀마, 베트남, 몽골,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 61명. 아까 그랬죠. 어, 교육과정 공동과정을 한 게 그 아제르바이잔 바쿠 공단에서 그 61명이 옵니다. 매년 이 정도 규모, 한 100명 미만 되는 학생들이 매년 옵니다.
1년 마지막 1년을 인하대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그다음에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어떻게 보면 상위 8개국, 30명 이상 재학 중인 8 중에서 좀 독특한 걸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즈벡,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소위 말하는 뭐 중앙아시아 이런 쪽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찾는 학교라는 것이 좀 특징인 것이죠. 인하대학교의 좀 특수성이 있어요. IUT부터 해서 뭐 이런 박후공대와의 복수학위 제도 이런 것들 때문에도 있는데, 그러니까 인하대학교는 중앙아시아를 잘 알아야 되는 학교인 거죠. 그들의 어떤 문화,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그렇고 같이 이들과 어울리려면 예. 그중 또 특이한 거는 재외 동포들 아까 그랬죠. 한국 출신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 터잡고 그들의 이제 자녀들이 이제 다시 와서 공부를 하는데 82명 정도가 중국, 러시아, 우즈벡,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에서 와서 공부합니다. 저는 이런 통계도 좀 주목할 만하다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들은 또 가교 역할을 하잖아요. 한국과 그 현지 국가, 자기가 태어난 모국과 그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에서는 뭐 10K 비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10만 명의 외국인 동문을 만들자. 그래서 지금 아까 IUT부터 바쿠공대, 뭐, 이제 중국어 전용 뭐 이런 석사과정, 이중언어 석사과정,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예,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도, 우리 교수님께서도 또 교수님들이 지도하시는 다양한 학생들이 많아질 거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환경과 변화에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죠. 예, 이런 좀 수업 설계에 관련된, 배경에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좀 상세히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것들을 우리 교육 환경에서 어떻게 이제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이론적인 내용보다도 이제 PBL 사례 발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수업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외국인과 한국인 학생들이 서로 배우고, 그렇잖아요. 외국인 학생들도 인하대학교에서 우리 계신 교수님들의 수업에서 좋은 어떤 것들을 배우고, 지식적인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인성적으로, 이런 것들을 배우고 하는 학생들이 되고, 같이 있는 한국인 학생들도 그들로부터 배우고, 창의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도출해내는 다양성은 네, 되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예, 민주주의의 가치이기도 하고요. 또 창의성, 우리가 하는 학문적인 창의성의 되게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앞으로 그 수업에서, 연구에서, 또 이 인하대학교 그 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그 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아시아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한 상황은 인하대의 좀 특수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계와 박후공대, 예, 듀얼 디그리 프로그램이 2022년부터 있어서 예, 작년에는 61명, 2025 올해에는 83명이 이제 졸업할 예정입니다. 예, 저는 이 가운데 83명 중에 한 20명 정도의 학생들을 만났어요. 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초점은 제가 주체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아제르바이잔 유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학교의 환경 속에서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다문화 교육학과와 아제르바이잔 국립 다문화 센터 간에 상호 협력 협정을 맺었어요. 체결을 해서 대학원에 다문화주의와 상문화주의 교과목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했고요. 올해가 두 번째 수업을 이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 주로 아제르바이잔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눕니다. 그러니까 수업에서 아제르바이잔을 다루면서 한국 학생들에게 이제 아제르바이잔을 배우게 하고 아제르바이잔이 되게 다문화적인 어떤 철학과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또 배워야 될 만한 학교입니다. 저도 이제 공부해 보면서 아제르바이잔이 굉장히 다민족 국가고 그리고 다문화 정책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앞선 국가라는 걸 알았는데 우리가 보통 미국이나 유럽의 다문화주의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번역해서 가져와서
가르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는 뭐 미국과 캐나다, 뭐 프랑스, 독일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배울 필요가 있어서 이제 상호 협정 결과 이제 이런 대학원 과목을 개설하면서 아제르바이잔을 조금 포함해서 중앙아시아를 한국에 소개하고 또 중앙아시아에 관련된 이해를 넓히는 이런 수업들을 만들어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을 설계했을 때 첫 번째 목적은 아제르바이잔 문화를 배우고 아제르바이잔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 아제르바이잔 문화를 배우고 또 아제르바이잔 유학생들 교류할 수 있는 정규 교과과정 대학원은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 프로블럼이고요. 첫 번째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프로블럼일 수도 있고 두 번째 프로블럼은 다문화 이해가 필요한 지역사회. 아까 그랬죠. 인천에 굉장히 다문화적인 환경이 있고 이미 그렇게 변모해 갔는데 인천의 시민들, 인천에 살고 있는 우리 초중고등학교 자녀들은 이미 그런 데 노출돼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제 교육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역 사회의 다문화 이해를 증진하는 교육 모형은 어떤 것이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게 두 번째 문제이자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2025년 1학기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 교과목을 이렇게 PBL로 설계를 통해서 어, 한번 구현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예. 일단은 이 한국인 학생들은 요 교과목을 이제 수강하는 학생들이고요. 아제르바이잔 유학생들은 학부생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교과목을 들어올 수는 없죠. 근데 이 교과목에서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수업 설계는 어떻게 했냐면, 이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있었던 수업이, 저녁에 있었던 수업인데요. 두 교시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론적인 수업을 1교시에 진행을 하고, 2교시에는 아제르바이잔에 관련된 내용들, 전 세계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내용들, 뭐 다문화주의의 철학과 관련된 이런 기본적인 어떤 소양들을 배우고 나서 특별히 이제 이론 수업에서는 이제 아제르바이잔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본교의 다문화 교육학 박사를 받고 아제르바이잔 대사관에서 일하는 어 아제르바이잔 출신 박사가 있습니다. 그 박사가 특강을 해주면서 특히 이제 아제르바이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교시에는 그런 이제 배운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 사회에서 아제르바이잔을 어떻게 알릴지, 중앙아시아 문화를 어떻게 알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실제로 기획해보고 운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국내의 아제르바이잔 전체 인구는 한 300여 명밖에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중에서 인하대학교에서 2025년에 83명 졸업생을 배출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인하대학교에서 아제르바이잔 그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는 300명 중에 83명이 있으니까요. 거의 5분의 1 정도는 있는 거잖아요. 인하대학교에.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독특한 자원들인 겁니다. 이 지역사회에도. 그러니까 사실은 인천에서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을 만나기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제르바이잔이란 그 나라 이름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일 것이고, 직접 만나본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쵸? 굉장히 희소한 나라죠. 국내에서 봤을 때도. 근데 이제 인천 인하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이 자원들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또 기여할 수 있을까? 이거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1교시, 2교시를 나눠서 이론과 실천, 배운 것들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 학생들과 외국인 유학생들이, 특히 아제르바이잔 유학생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이런 수업을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는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2주차에서 14주차는 이런 이제 1, 2교시로 나누어서 이런 이제 주로 내용들을 다루고 준비를 하고, 또 중간중간에 우리가 우리가 이제 기여할 지역사회 구체적인 이제 학교들을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미추홀구, 여기 가까운 인하대학교에서 한 2km도 안 되는
가까운 곳에 백학초등학교 있습니다. 저희 법원 사거리 쪽에 있는. 백학초등학교에 가서 지역사회의 어떤 이런 기여를 하려 그 학생들에게 아제르바이잔 알리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현장 방문도 하고 몇 차례 이제 학생분들이랑 가서 여러 가지 이제 대화도 나누고 이제 이런 걸 현장 조사를 했고요. 또 아제르바이잔 대사관에서 저희들을 초대를 해서 거기에 있는 이제 국가 기념일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아제르바이잔 대사님뿐만 아니라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사람들 또 거기에 있는 관련된 사람들과 만나면서 우리의 이런 이제 수업 내용도 소개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협조도 구하는 이제 이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15주 차에는 상호문화 교류 준비를 마지막으로 리허설을 하고 16주 차에 행사 운영을 했죠. 왜 그랬냐면 이제 사실은 한국인 여기 이제 우리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수강생뿐만 아니라 아제르바이잔 유학생들도 기말고사 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학생들마다 다 이 수업에 수강하는 학생들도 있고 아제르바이잔 유학생이 이거 수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바빴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16주 차에 어느 정도 그 기말고사가 정리가 되고 하는 중에 좀 조금 이제 시간을 맞춰서 6월 17일 날 올해 6월 17일 날 이 행사를 백학초등학교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자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수강생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각자 이제 개인 스케줄이나 이런 게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이 수업의 내용들을 소화해서 지역사회에 아제르바이잔 알리는 이런 행사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주차별로 조금 보면요. 이제 행사, 여기 이 수업 사진도 저희가 찍어 봤어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하죠. 그래서 서로 이제 이런 그 이야기들을 하고 이 수업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아제르바이잔에 관련된 좀 특화된 또 수업, 또 이 학생들도 이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프로젝트를 풀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강의 계획서는 담아놨지만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서 이런 것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이제 뭐 세계의 다문화 사회에서 북미의 다문화 사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행사 기획을 한 거죠. 첫 번째 행사 기획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여기 칠판에 행사 계획에 대한 관련된 브레인스토밍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체험적인 부분, 그리고 전시적인 측면. 그러니까 전시는 그냥 보는 거죠. 근데 체험은 실제로 만져보고 또 이들과 어떻게 대화해보고 또 뭔가를 느껴보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했습니다. 이제 3주 차에는 여기 있는 레일라라는 분이 아까 말씀드린 여기 있는 학교 본교 다문화교육 박사이시고 대사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요 분이 와서 이제 특강을 해줬습니다. 다문화 아제르바이잔은 더 생소하죠. 한국에 잘 소개가 된 나라가 아닙니다. 아제르바이잔에 관련된 책이 별로 없어요. 저도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국내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관련된 것들을 찾아봤는데 어떤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책들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희귀한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더 귀중한 나라입니다. 인하대학교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게. 그래서 이 박사님이 특강도 해주고 두 번째 이제 행사 기획들을 이제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한 주 한 주 이렇게 했습니다. 4주차도 전 세계의 이제 다문화 유럽의 다문화 사회의 이론적인 걸 배우고 세 번째 행사 기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체적으로 요거를 어떻게 다 했는지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날에 여기 있는 수강생 한 3명, 교수 2명, 교수인 저와 특강해준 박사님 5명이서 아제르바이잔 학생들 한 20명을 어느 특정한 날에 그곳에 모아놓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을 초등학교 학생들 이때 당시에 이제 처음 뭐 1, 2주 차인데 몰랐죠. 어디서 할지는 몰랐잖아요. 처음부터 이걸 정해놓고 한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는 사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토론하는 시간이 2교시에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모두 다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대학원 다니는 분들도 있고, 아제르바이잔 학생들도 굉장히 바쁩니다. 마지막 학년을 여기서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졸업학년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수업 시간 내에 모든 이야기들이 다 나와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이 시간에. 그래서 이 교실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런 것들 토론하고 브레인스토밍하고 이걸 조직화하고 하는데 사용했던 것이죠. 5주 차에도 이제 박사님이 특강을 해주시고 4주 차부터는 구체적으로 인천시 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 네, 처음에는 인천시 교육청으로 거기 있는 이제 담당 주무관, 다문화 관련된 주무 하시는 그 장사님들 하다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미추홀구가 있는 남부교육지원청에 있는 장사님을 컨택이 돼서 이제 이를 우리의 계획들을 알려주고 또 그분들과 협조를 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굉장히 반색을 하셨어요. 굉장히 이런 것에 왜냐하면 인천시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과제가 다문화 이해를 어떻게 시킬 건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분들도 다문화, 국제문화 이해 교육,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걸 담당하는 교사들이 다문화 관련 담당 교사, 사실은 다문화 교육을 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전공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배웠던 양성 과정에서 그걸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한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되게 반가운 거죠. 어떤 그런 어떤 이제 교육적 자원들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급물살을 타서 구체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두 개 학교, 초등학교 한 곳, 중학교 한 곳 이렇게 이제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구체적으로 전시에 필요한 판넬들을 어떻게 제작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전시를 하려면 초등학생, 뭐 중학생, 이 학생들의 눈에 맞는 단어, 언어로 그런 눈높이로 아제르바이잔을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서 배우고 했던 것들을 어떻게 그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전달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회의를 하고 또 구체적으로 또그 판넬에 아제르바이잔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있는 유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기서 영주권을 얻고 직장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서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싶었어요. 그 어떤 판넬에. 전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6주 차에는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을 하고 이때는 행사기획 다섯 번째 시간으로 2교시에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동화들을 왜냐면 초등학생들의 눈에는 동화가 굉장히 좋은 소재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동화, 한국 동화를 비교하면 굉장히 좋겠죠. 예, 문화를 비교하고 그리고 6주 차에는 장소가 확정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백학초등학교로 하기로 한 거죠. 즉 시간과 날짜 어떤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교들이 있죠. 네, 그 학교에서는 이제 뭐 시간, 학생들 그러니까 우리가 돼도 저쪽이 안 되는 데가 있고 저기가 되는데 우리가 안 되는 데가 있어서 그 참 이 장소를 확정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에 있는 한 25명, 20명에서 25명 되는 규모의 인원들이 가는 것들도 다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확정됐습니다. 미추홀구에 소재한 백학초등학교. 잠깐만요.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예. 그래서 7주차, 9주차, 10주차 전부 다 이제 비슷한 포맷으로 1, 2교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가는 과정들을 사진으로 좀 보여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아이덴티티, 그리고 또 한국인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아제르바이잔 유학생들과 공통점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 같이 유니폼을 입자. 그래서 유니폼을 맞췄어요. 네, 여기 앞에는 지금 저도 지금 그 옷을 입고 있는데 예, 여기 가슴에는 인하대학교 로고를 뒤에는 코리아 아제르바이잔 인터 컬처럴 프로젝트 이렇게 해가지고 뒷면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같이 인호펌도 맞춰서 우리의 어떤 이런 한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어떤 이런 그 팀이라는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기념품을 이제 또 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이동 동선 이런 것들도 짜고, 이런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하고, 이제 후반기에도 제가 그랬죠. 현장에 방문을 한 두세 차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여기 이제 다문화 담당 교사랑 이 강당에서 어떻게 이제 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여기 있는 학생들의 어떤 이제 다문화 이해 수준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이제 확인도 해보고, 현장 방문해보고, 그리고 여기 이제 학교 측의 이제 협조 사항도 굉장히 많죠. 왜냐면 여기 있는 초등학교 이제 1, 2, 3학년 저학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성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학생들을 인솔 교사들이 굉장히 또 이렇게 동선들의 이런 걸 사전 교육도 해야 되고 되게 협조할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어느 시간대 몇 시에 와서 몇 시에 나가는 또 몇 시때쯤에는 어디에 머물러야 되고 어디로 가야지 그래야지 1, 2, 3학년들 한 150명 정도가 쭉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구체적인 어떤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조금 더 다 소개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12주차에는 이제 저희가 여기 이제 그 저희 수업팀인데요.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대사님이랑 주한 아제르바이잔 대사님이랑 이제 대화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제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이제 그 국경일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 독립기념일 여기도 이제 독립기념일 행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내외빈을 초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초청을 받아서 가서 대사님이랑도 저희 수업팀의 얘기, 저희 프로젝트 얘기도 하고 또 여기에 있는 만난 사람들한테 인하대학교가 얼마나 다문화적인 어떤 학교고 아제르바이잔 학생들이 와서 하는지를 많이 알리고 또 대화도 나누고 협조도 구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12주차에. 그리고 13주차에도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최종적인 것은 아니고 이제 이론 수업을 하고 2교시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대회 홍보 여기 이제 뭐 포스터도 만들고 예, 초등학교에 걸린 이제 현수막도 이제 걸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행사를 어떻게 동선별로 시간대별로 할 것인지 그리고 아까 체험 행사의 꼭 마무리는 이제 골든벨 퀴즈를 했습니다. 골든벨. 예, 도전 골든벨을 한 거죠. 초등학교 1, 2, 3학년에 맞춘 수준으로 아제르바이잔의 문화에 대해서 이런 걸 한 거죠. 그러니까 앞서 봤던 이제 약간 체험과 전시가 있댔죠. 전시에 있는 그런 것들을 쭉 보고 보면서 그리고 사전에 이제 이 인솔 교사들이 각 반의 그러니까 담임 교사님들이 그 사전 교육을 시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골든벨을 이제 실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골든벨을 준비를 하고 14주차에도 1교시에는 이론 아제르바이잔 마지막 수업을 하고 2교시에는 이제 최종 점검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요. 15주차에는 저희가 기말고사를 해서 줌으로 모여서 이제 백학초에 갔기도 했고요. 이제 제가 이제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가기도 했고 예, 그래서 예, 이거는 잠깐만요. 네, 백학초에 가서 이제 하기 위한 이제 최종적인 어떤 점검의 내용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동선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게 화면이 작지만 어떻게 이제 강당 출입문을 가서 어느 쪽으로 나오고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내용을 배운다 이런 것들이 저희 팀에서 논의가 됐고 16주차에 예, 이제 행사 준비 실제로 거기 가서 이제 문화 소품들이나 여러 파넬들이나 이런 걸 다 세팅을 해놓고요. 6월 17일 날 그, 그 행사 일에는 이렇게 이제 행사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그 결과들은 조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목은 찾아가는 아제르바이잔 체험교실, 헬로 아제르바이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에 했고요. 아침 9시 40분부터 12시 5분에 1, 2, 3학년 150명이 각 한 60에서 50명 되는 학생들이 세 학년으로 나누어서 또 학년마다 모둠별로 나누어서 이 시간에 아주 물 흐르듯이 이렇게 보도록 했죠. 예, 백학초등학교 강당이고 미추홀구에 있습니다. 예, 주체는 저희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다문화융합연구소, 또 아제르바이잔 디아스포라청,
후원을 받고요. 또 그 주최를 하고 그다음 인천시 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 그러니까 지역사회를 구체적으로 주체 기관으로 하면서 같이 공동 협력해서 했다는 데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수업을. 그래서 저희 학과뿐만 아니라 아제르바이잔 관련된 기관, 인천시 남부교육지원청, 예, 소속된 또 백학초등학교, 그 남부교육청까지 해서 같이 이 지역사회 공동 행사로 했다는 게 또 의미가 있었고요. 후원은 인하대학교 주한 아제르바이잔 대사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텝들은 그 실제 당일에 참여한 교수 2명, 수강생 3명, 아제르바이잔 13명,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외에도 사전에 준비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는 초등학생 1, 2, 3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수준으로 이제 이걸 맞춘 거죠. 네. 모든 학생들을 커버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시간적인, 예산적인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다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했고 교직원들도 참관하시고 교육청에서 파견돼서 오신 분들 있어서 한 180명에서 200명 정도가 이제 이 관련된 이제 행사에 참여를 하신 거죠. 이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전시를, 아까 그랬죠. 전시를 뭘 할 건가? 체험을 뭘 하시는데, 이제 전시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소개, 한국과의 교류에 관련된 판넬, 그러니까 총 10가지의 판넬이에요. 일상용어, 뭐 인사말, 감사인사, 문화유산, 아제르바이잔 하면 이제 떠오르는 문화유산, 그들의 동화, 한국 전래동화 비교한 내용들, 속담들, 그들의 속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음식들, 실제로 체험하면 좋은데, 이제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안전 규정 같은 게 되게 엄격하기 때문에 실제 체험은 못했습니다. 판넬로 소개하고, 한국에 사는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재밌게 담았어요. 그리고 문화소품들, 실제로 볼 수 있게 전통 의상이라든지 악기라든지 그릇이라든지 어떤 현지 사진이라든지 그 TV 스크린 강당의 대형 스크린에는 이를 소개 영상을 켜놓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제 쭉 판넬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요. 소품들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동선을 따라가면 하나씩 하나씩 배울 수 있도록 체험해 보면서 짧은 한 40분 정도의 시간인데 예, 그 시간 동안에 배우고 경험해보고 할 수 있도록. 또 중요한 건 아제르바이잔 유학생들이 실제로 가서 아제르바이잔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죠. 사람을 만난 게. 예, 이렇게 아제르바이잔 학생들 한 13명 정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 학생들이 실제로 모든 그 판넬마다 다 배치가 됐었어요.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다문화, 헬로 아제르바이잔 찾아가는 아제르바이잔 체험 교실에서 체험을 해주는 그러니까 수동적인 어떤 학생들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다 모든 순서마다 다 있었던 거죠. 이렇게 1학년을 제일 먼저 했는데 9시 40분부터 10시 25분까지 쭉 있었던 것에 이게 일종의 이제 그 아제르바이잔을 체험하는 투어 어떤 순서로 입국 심사를 했던 겁니다. 아제르바이잔 유학생들이 이렇게 그 의상을 입고 그 학생들이 자기의 개인 그 여권, 가짜 여권이죠. 그 모조 여권에 스탬프를 찍으면서 판넬마다 스탬프를 찍게 됐어요. 배울 때마다. 그래 이런 식으로 했어요. 전시 관람을 하고 이 학생들이 여기 아제르 유학생들이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리에 착석을 하면 여기 이제 전통 음악도 공연을 하고 또 전통 춤도 공연을 보고 같이 추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 같이 사진 촬영을 하고 도전 골든벨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도전 골든벨 학년별로 해서 OX 퀴즈로 해가지고 우수한 학생들에게 상장을 여기는 1학년 학생들인가요? 일단 3명 정도를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나갈 때는 전원에게 저희가 준비한 아제르바이잔과 관련된 기념품도 하나씩 다 줬어요. 뭐 필통, 또 연필 깎기, 에코백, 물통 이런 것들을 다 여기 이제 에코백에 담아서 인사하면서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압축적인 시간에 배우고 볼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어땠을까요? 아마 이 학생들은 아제르바이잔이라는 사람들을 처음 봤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한 300명밖에 없는데 인천에 여기 있는 13명이 와 있잖아요. 인하대학교에 있는 83명 중에.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 인하대학교에 있던 어떤 외국인 학생들의 자원들을 어떤 지역사회에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학생들이 아제르바이잔에 대해 어떤 나라일까 설명을 직접 해주기도 하고, 예. 한번 볼까요? 그냥 간단하게. 예. 직접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춤 공연도, 네, 춤 공연도, 네, 악기랑 댄스랑 해서 같이 그런 걸 보기도 하고, 예, OX 퀴즈를 했죠. 네, 이런 것들도 하고요. 다양한 활동들을 했죠. 그 40분 동안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초등학생들에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이렇게 기념품을 하나씩 남겨주고 직접 이 아시르바 학생들이 환대하고 또 환송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학생들에게 신기했을까요? 이 아이들의 눈에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해주고 환대해주고 아마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이 기억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실제로 그 사람들을 보여주고 했던 것만으로도 제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학생들 이제 그 중에는 계속 인연이 돼서 졸업식 날에도 이제 뭐 사진도 촬영하고 같이 식사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제 저희가 이제 행사 끝나고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이 학생들은 6월 17일 행사하고 바로 그 주에 화요일 날 행사를 하고 그 주에 출국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졸업하는 그 주에 인하대학교에서 모든 걸 마치고 출국하는 그 주에 이런 행사를 하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졸업을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역 봉사를 하는 기억을 남고 한국인 학생들과 이렇게 이거를 위해서 같이 여러 가지 협력했던 이런 과정들을 아마 추억으로 가지고 갔을 것 같아요. 인하대학교를 공부하러 왔지만 듀얼 디그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다. 이거는 또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민간 외교관으로서 한국과 아제르바이잔의 그 교류 협력을 도모할 귀중한 자원들입니다. 그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하나는 아제르바이잔 학생들과 교류하는 정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두 번째 문제는 그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교육 모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 아마 지금 이제 말씀드린 모든 그것을 통해서 아마 확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을 좀 구현하려고 해봤고요. 그래서 강의의 중점, 예, 이론과 실천을 융합하고 학생은 그냥 단순히 이론적 지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요거를 실천해보고 문화 행사를 기획하면서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해보는 그런 역할. 교수는 마찬가지로 지식의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이제 그 한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 지역사회를 연결한 중개인 역할을 한 거죠. 총괄 기획자로서. 이 학생들의 이제 소감들을 들어보면 되게 많이 이게 그냥 수업으로 통해서 배운 것 이상으로 배운 것들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예, 굉장히 자기도 감동이 있었대요. 이 아제르바 유학생들과 만남, 또 이 그 학생들이 지역사회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던 거,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아제르바이잔 학생들 친해져서 뭐 행사 끝난 후에도 계속 문자를 하고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수업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예. 아이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거라는 어떤 그런 성찰도 해주고, 제 재밌는 건 아제르바이잔 유학생들의 이야기예요. 문자를 받은 문자인데 굉장히 미닝풀했다.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자기의 이제 여동생들의 했던 것처럼 그 초등학생들한테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느낀 거예요. 똑같은 감동들을. 그리고 이런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굉장히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예, 굉장히 원더풀하고 펀한 익스피리언스고, 이런 이제 자기의 문화를 한국에 소개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300명이라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소개도 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지역 사회에도 좋은 거죠. 예, 예. 잊지 못할 추억 중에 하나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제 생생하게 접하는 특별한 시간들을 가지고 이런 공감하고 이해하는 교육 과정을 이제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지역사회, 유학생, 한국인 학생들 모두가 그래도 의미 있는 어떤 수업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교과서에서 배운 이론, 다문화 교육 이론들을 지역사회 실제 어떤 문제나 어려움들, 이슈들과 접목하는 실험들을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들을 계속 심화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숨어 있는 이제 문화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유학생들, 인하대학교에 아까 2,200여 명이 맞죠? 59개국에서 온 발굴해서 한국의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대학 강의실의 이슈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앞으로 다문화적인 환경으로 변화되는 강의실의 이슈를 계속 연구해서 좋은 이런 어떤 그 사례 발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실제로 그런 연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오늘 어, 준비한 창의적 문화교류 수업 만들기에 관련된 발표를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